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세계에서 가장 넓고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에도 정말로 생명이 존재하기 힘들 것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통 모래만 보입니다. 엄청난 더위도 경험하게 되죠.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사막 한가운데에는 물이 솟아나고 나무가 자라며 작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작은 생명체 같습니다. 이런 곳은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떻게 생겨났으며 모습은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을 살기 불가능해 보이는 곳들로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니제르에 있는 빌마입니다. 이곳을 위에서 보면 광활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빌마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적인 차량이나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낙타 캐러밴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여행은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때도 있었고 사막의 극심한 더위에서 잘못 길을 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아시스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으면 나무,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빌마에서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소금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네스코와 사하라 무역로에 관한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 빌마는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소금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매우 귀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냉장고가 생기기 전에는 음식을 보존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소금이 거의 금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빌마에서는 사람들이 얕은 소금물 웅덩이에서 손으로 직접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여전히 몇몇 현지인들은 더운 기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물이 많고 식물이 무성한 오아시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곳은 훨씬 더 단순하고 거칠게 보입니다. 야자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으며 소금 구덩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시 모래뿐이고 높은 모래 언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를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빌마와 같은 오아시스가 없었다면 아프리카의 많은 무역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소는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메리카에도 처음 보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페루의 와카치나입니다. 처음 보면 마치 합성 사진처럼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가운데에 초록색 작은 호수가 있고 그 주위를 나무들과 몇몇 집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생명 없는 곳 한가운데 작은 천국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와카치나는 페루의 이카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페루 공식 관광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서반구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자연 오아시스 중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이곳이 매우 특별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아시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사하라 사막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와카치나는 세계의 반대편을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 관광 보고서에 따르면 라군의 물은 지하수 흐름에서 올라와 지표면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 작은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쪽은 온통 마른 모래뿐이고 반대편은 물과 푸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갑자기 맞닿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와카치나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샌드보딩을 하거나 준 버기카를 타거나 아니면 단순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곳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곳은 힘든 지형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과 휴식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혜택을 받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페루 관광청의 공식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는 철새들도 잠시 머무른다고 합니다. 즉,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또한 극심한 더위와 건조한 환경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생명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아시스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서 갑자기 물이 나타나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 따라옵니다.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라고 하면 피라미드와 나일강을 바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장소들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사막에는 별 3개처럼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카르가 오아시스입니다. 이집트 지도를 보면 이곳이 아주 넓고 건조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기 한가운데에도 물과 나무, 농장, 그리고 작은 공동체가 있는 긴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우물 하나와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긴 초록색 선처럼 보입니다. 브리테니코와 이집트의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입니다. 이곳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100마일이 넘게 뻗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사막을 건너는 캐러밴들이 머무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하라와 이집트의 서부 사막이 너무 넓어서 예전에는 여행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GPS도 없고 현대적인 차량도 없었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르가와 같은 오아시스는 여행자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물을 얻고 또한 상품을 교환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 북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일부를 연결하는 무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겨진 것은 무역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역사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아직 현대적인 도시와 국가가 없던 시절, 오아시스 주변에서는 오래된 사원, 로마 정착지, 그리고 고대 무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유명한 구조물 중 하나는 페르시아 통치자 다리우스 1세 시대와 연결된 히비스 신전입니다. 이곳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대 제국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르가에 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몇몇 과학 연구와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먼 과거에는 이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습하고 푸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서부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한때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온통 모래뿐인 이곳이 수천 년 전에는 더 많은 물과 식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카르가 오아시스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추야자, 올리브, 밀, 다양한 채소가 재배됩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과 관계 시스템 덕분에 이곳이 건조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곳은 여전히 오아시스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거의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와 오아시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대적인 시대에도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평범한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대추야자 나무, 샘, 소금호수, 그리고 작은 인간 공동체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모래 한가운데 숨겨진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테니카에 따르면 시와에는 약 200개의 천연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더위와 건조한 땅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농사와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와는 대추야자와 올리브나무로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도 올리브 오일과 대추야자 농사가 그곳 생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오아시스를 보면 색깔의 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변은 온통 하얀 사막뿐입니다. 하지만 가운데에는 식물과 물로 가득한 초록색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와가 예전에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음식이나 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곳이 중요한 종교적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유명한 아문 신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원이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를 정복한 후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는 역사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하지만 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 한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 외에도 시와의 문화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도 그곳에는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들만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오래된 진흙 벽돌집들과 높은 지대에 지어진 옛 정착천들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위험으로부터 더 쉽게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아시스에서의 안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오아시스가 마치 자연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와의 특별한 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막 한가운데의 휴게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치 뜨거움, 소금, 모래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따로 살아온 하나의 작은 세계와도 같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사하라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위에서 보면 마치 현실 같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거의 끝이 없는 모래 한가운데 갑자기 초록빛 땅이 나타나고 그곳에는 농작물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독특한 예시 중 하나는 리비아의 알쿠프라입니다. 비행기에 타거나 위성 사진으로 그 지역을 보면 그 독특한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황량한 사막뿐입니다. 하지만 중앙에는 초록색 원들이 있어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식물을 모래에 심은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 때문입니다. 사막 아래에 숨겨진 아주 깊은 물입니다. 알쿠프라는 리비아 사막 안에 있는 리비아 남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브리테니커와 여러 지리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사막의 넓은 한물지 안에 여러 마을, 농경지, 그리고 야자수 숲이 서로 이어진 거대한 오아시스 시스템입니다. 옛날에 알쿠프라는 사하라 사막 카라반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곳은 매우 어둡고 위험한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을 얻고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하라에서는 물을 통제하면 무역과 사람들의 이동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쿠프라는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아름답거나 가기 쉬워서가 아닙니다. 이곳이 중요해진 이유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중요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쟁과 통제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는 사누시 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종교적이자 정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침략하던 시기에는 이곳이 군사작전의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오아시스가 과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도상에서는 이곳이 아주 작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전략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지금의 알쿠프라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우물, 낙타행렬, 그리고 야자수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수를 이용한 현대적인 관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일부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하늘에서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 큰 원형 농장이 보입니다. 이 원형들은 기계화된 관계 시스템이 작물을 물 주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마치 사막과의 전쟁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모래뿐이어야 할 곳을 억지로 푸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알쿠프라의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작은 호수가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에 영구적으로 세워진 생명의 한 조각 같습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모든 오아시스가 평평한 사막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산 사이에 숨겨져 있기도 하죠. 그중 하나가 니제르에 있는 티미아입니다. 티미아는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오아시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곳을 둘러싼 광활한 모래바다는 없습니다. 대신 이곳은 니제르 북부의 에어 산맥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사하라 사막 안에 숨겨진 작은 생명의 주머니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티미아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평평한 사막 대신 이곳은 바위, 산, 협곡, 깊은 계곡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딱딱하고 메마른 바위들 사이에 갑자기 나무, 농작물, 그리고 작은 정원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사하라 한가운데에 비밀 계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와 몇몇 환경 연구에 따르면 산화지형이 이 지역의 일부에 물이 모이고 전달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이 매우 건조해도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티미아에는 대추야자, 감귤류, 무화과, 그리고 다른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외부 토지 관리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은 관계 정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곳 사람들은 얕은 우물과 동물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으로만 물을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오아시스의 일부 지역에서 오토바이와 모터펌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의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티미아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막에서 살아남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고 경작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정원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미아는 사하라가 끝없는 모래 언덕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산, 계곡, 그리고 뜨겁고 메마른 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조용히 삶이 이어지는 숨겨진 장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감탄했다면 여긴 더 감탄할 거예요. 이곳은 중국의 초승달 호수입니다. 처음 보면 마치 누군가가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작은 호수를 떨어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호수는 중국 간수성 두낭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가장 독특한 점은 언제든지 호수를 삼켜버릴 듯한 높고 거대한 모래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의 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크레센트 호수를 보면 왜 이곳이 유명해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길고 곡선형으로 사막 한가운데 누워있는 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크레센트 호수라고 부릅니다. 이 호수 주변에는 거의 모래만 보입니다. 사막에서 숲으로 서서히 변하는 그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뜨거움과 먼지 속 한가운데에 물이 나타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처음 보면 이곳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두낭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사 기록과 유네스코의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을 오가는 상인들과 여행자들의 주요 정거장 중 하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사막을 건넌 후 갑자기 물과 쉴 곳이 있는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많은 여행자들에게 크레센트 호수와 두낭의 오아시스 지역 전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라 생존의 일부였던 거죠. 수세기 동안 이곳은 문화, 종교,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에는 사원, 카라반 교역로,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래에 둘러싸여도 호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샘의 모래가 결코 덮이지 않을 것이고 또한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과학 연구에 따르면 지하수의 감소와 지역 주변의 물 사용으로 인해 크레센트 호수의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오아시스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물이 사라지면 오아시스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크레센트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오아시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사막 호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마치 움직이는 모래바다에 둘러싸인 채로 얇은 생명의 조각이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오아시스는 단순히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비아의 가다미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나무와 우물만 있는 다른 오아시스와는 다릅니다. 가다미스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이곳은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건조한 사막과 바위가 많은 사하라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오아시스와 오랜 역사의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브리테니커에 따르면 이곳은 사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오아시스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대에는 이곳이 트랜스 사하라 무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지역으로 다양한 상품을 실은 캐러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다미스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역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어떻게 지어졌는가입니다. 가다미스의 옛 구역을 걷다 보면 길이 좁고 지붕이 덮인 통로가 많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강한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구대의 자연 에어컨 시스템과 같습니다. 또 어떤 집들은 서로 붙어 있어서 열이 덜 들어오게 했습니다. 위쪽에는 테라스도 있어서 예전에는 이동이나 공동체의 다른 활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도시의 모든 부분이 사막의 더위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진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오아시스와 그 주변의 야자수 숲은 도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나무로 장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그 지역에 그늘, 음식, 그리고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가다미스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모래 한가운데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물, 건축, 그리고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사하라의 극심한 더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사막에서의 진짜 싸움이 단순히 물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배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도, 돌도, 석유도 아니라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가장 건조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클라 오아시스입니다. 아니요, 이곳은 우물 하나와 몇 그루의 나무만 있는 작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다클라는 이집트 서부 사막 안에 있는 긴 녹색 지대와도 같습니다. 이 오아시스 주변은 땅이 매우 건조합니다. 하지만 오아시스 안에는 농경지, 집, 고대 유적,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장소들이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다클라는 나일 계곡 서쪽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하에 숨겨진 물 덕분입니다. 이 물은 큰 강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비에서 온 물도 아닙니다. 이것을 화석 지하수라고 부릅니다. 즉, 이 물은 사하라의 기후가 더 습했을 때 지하에 모인 아주 오래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막 아래에 거대한 숨겨진 물 저장고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물과 시추 덕분에 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해서 생존하고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클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물뿐 아니라 엄청나게 긴 역사라는 점입니다. 다클라 오에이시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수백 개의 고대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오래된 정착지, 암각화, 사원, 집,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사용했던 장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즉, 이곳은 단순한 사막의 휴식처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곳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더 습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다클라의 일부 지역에는 수천 년 전 큰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이 사막이지만 예전에는 이곳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이 더 많았고 식물도 더 많았으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도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가 변했고 사하라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일 계곡처럼 더 좋은 거주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클라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아직도 물이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클라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평범하지 않은 삶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원도 있고 학교도 있었으며 오래된 문서들도 있습니다. 집과 거리, 그리고 잘 조직된 공동체가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로마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중요한 지역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오래된 정착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단순히 물을 마시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클라에서는 오아시스가 교육, 종교, 무역, 그리고 일상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문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클라가 이 목록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클라는 오아시스의 개념을 가장 크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이나 나무, 농작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기후, 그리고 생존에 관한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클라가 사막에서의 긴 생명의 세계처럼 느껴진다면 다음 장소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곳처럼 보입니다. 바로 리비아의 와우와우 안나무스입니다. 위성사진으로 이곳을 보면 처음에는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큰 검은 자국처럼 보이는 이유는 화산 때문입니다. 와우 안나무스의 와우는 사하라 사막 안에 있는 화산 칼데라입니다. 칼데라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커다란 구덩이나 함몰지입니다. 그 중앙에는 화산 원뿔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두운 화산재와 현무암 암석이 사막에 퍼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곳의 큰 검은 원이 선명하게 보여 마치 모래 속에 불에 탄 원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화산지대 안에 작은 호수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사와 스미스소니언 글로벌 화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와디와우 안나무스 안에는 염수 호수가 있고 호수 주변에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화산에서 나온 검은 땅, 주변에는 창백한 사막, 안에는 물이 있고 호수 근처에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황량한 지역 중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곳은 야자수와 마을이 있는 일반적인 오아시스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독특합니다. 마치 화산, 사막, 호수, 작은 생명이 한데 모인 듯합니다.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뜨겁고 건조해야 하지만 물이 있고, 주변이 죽은 듯 보여야 하지만 식물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막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가운데 화산 두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와디와우 안나무스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곳은 큰 동업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다클라처럼 긴 녹지대가 없습니다. 또한 가다메스처럼 고대 도시 오아시스도 아닙니다. 이곳은 고립된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우주에서 봐도 외지고 고요하며 독특해 보입니다. 이곳의 화산 지형이 정확히 얼마나 젊거나 오래됐는지 알아내는 것도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후가 너무 건조해서 침식이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즉, 바위와 분화구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도 새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나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와우 안나무스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오아시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단순히 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화산의 불과 오아시스의 물이 어떻게 만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래와 바위, 열기만 있어야 할 곳에 갑자기 호수와 식물이 있는 어두운 분화구가 나타납니다. 정말 이 세상과 동떨어진 오아시스가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와우 안나무스는 단순히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막의 가장 극한 지역에서도 자연이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